2018년 영화계 결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한 해 동안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 톱10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영화 집계 특성상 관객 수를 기준으로 정리했고요. 작년 말에 개봉했던 일부 영화들도 올해 개봉으로 보고 순위에 반영했습니다. 2018년도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은 우리 영화 10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국형 슈퍼히어로 장르의 시작, 박훈정 감독의 마녀가 32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10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신세계를 시작으로 대호, VIP까지 남성 중심의 영화들을 줄곧 이어온 박훈정 감독이 처음으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였는데요. 어떡해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초능력을 가진 소녀 자윤이 자신의 능력과 과거를 캐나가던 마녀는 후반부의 강렬한 액션씬보다는 오히려 연기 같지 않은 완벽한 고등학생의 모습을 보여준 김다미, 고민시 두 배우의 매력이 더 빛을 발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도 싸우는 사람 성의를 봐서 잘 먹을게 한마디는 하고 처먹어. 워너브라더스에서 투자한 작품으로 65억 원가량의 제작비가 투입되어서 200만 관객 정도가 손익분기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너무 싸잖아. 대박까진 아니었지만 제작비를 회수하고 다음 편을 준비하기엔 충분한 흥행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알지. 아주 잘 알지. 마녀는 시리즈 영화를 표방하면서 2편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끝이 났었죠. 하지만 2편을 암시했던 박훈정 감독의 전작 신세계가 10년 동안 속편이 나오지 않는 걸 감안하면 이 영화도 무조건 2편이 나온다고 장담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랬지. JK 필름과 CJ의 조합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히트 상품. 전국 관객 340만 명의 그것만이 내 세상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1000개가 넘지 않는 스크린 점유로 톱10 영화 중에서 가장 적은 스크린을 확보했었지만 개봉 첫 주에 100만 관객을 훌쩍 넘기면서 무서운 상승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자자. 졸라 잘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이야기, 또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전형적인 전개로 평단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연기가 하드캐리하면서 역시 감성팔이는 통한다는 한국 영화의 절대 법칙이 다시 한번 입증된 사례였습니다. 액션이 등장하지 않는 영화치고는 꽤 많은 제작비인 60억 원이 투입되어서 200만 명이 손익분기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씨, 다 오라 그래. 2종이든 3종이든. 또 이렇게 제작비의 2배 가까운 흥행을 기록한 걸 보면 상품을 만들어내는 JK 필름의 기획력만은 충분히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와리를 무너져 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정말 의외의 돌풍입니다. 연말을 눈앞에 둔 11월 28일에 개봉해서 여러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370만 관객으로 단숨에 8위까지 올라온 국가부도의 날입니다. 진짜요? 이 영화를 연출한 최국희 감독은 2016년 유지태 주연의 볼링 영화 스플릿으로 데뷔해서 이번이 두 번째 연출작인데요. 평단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흥행과는 거리가 멀었던 데뷔작의 아쉬움을 이번 두 번째 영화에서 말끔히 서력했습니다. 폼이 좋아졌어요, 폼이.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 집은 강동원 전문 스튜디오가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전우치, 초능력자, 두근두근 내 인생, 검은 사제들, 마스터, 얼마 전 골든 슬럼버까지 유독 강동원 주연의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왔습니다. 이번 국가부도의 날의 성공으로 제작사의 페르소나가 강동원에서 유아인으로 바뀌게 되는 건 아닌지 다음 영화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싹 다 바뀌게 되는 순간이에요.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이에요. 7위는 2018년 충무로 최고의 블루칩 주지훈 주연의 암수살인입니다.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고도 없어가지고 수사 자체를 안 하는 사건이 한 해에 몇 개나 되는지 아나? 신고도 시체도 없이 오직 범인의 자백만으로 알 수 있는 의문의 살인사건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김태균 감독의 데뷔작이자 제작사 필름 295의 첫 작품이었는데요. 잘 짓고 있어. 제작비만 비교하자면 10배가 넘게 차이나는 베놈과 같은 날 개봉하는 악재를 만났지만 전국 관객 379만 명으로 거의 비슷한 흥행을 기록하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치기네. 올해 한국 영화계는 정말 주지훈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신과 함께 1, 2편을 비롯해서 공작과 암수살인까지 정말 출연했다 하면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뭐 나도 좀 혜택이 있어야지.
그동안 흥행작에는 계속 출연하면서도 주인공이라고는 할 수 없는 어중간한 배역으로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번 영화로 비로소 진정한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보는 제가 다 뿌듯한 영화였습니다. 내가 왜 지랄해도 결국 내는 못 이겨. 모두가 쉬쉬하던 암호명 흑금성을 영화한 공작이 전국 497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흑금성이라는 민감한 소재뿐만 아니라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거기에 대세배우 주지훈까지 가세한 화려한 캐스팅으로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거에 나랑 무슨 상관이요? 신과 함께라는 최강 라이벌 바로 한 주 뒤에 개봉하면서 흥행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개봉 2주 만에 300만 관객을 훌쩍 넘는 무서운 기세로 의외의 선전을 보였습니다. 장모님께서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공작은 7억 원을 투입해서 재현한 평양 도심 세트를 비롯해서 김정일의 분장 재현에만 2억 원이 들 정도로 전체 제작비 165억 원이 투입된 대작이었습니다. 참 호연적이 넘치는 멋진 대답이요. 대략적인 손익분기점이 500만 관객이었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는 그리 만족스러운 영화라 할 수는 없는데요. 한국형 첩보 영화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되고 수많은 영화제에서도 호평을 받은 이런 한국 영화의 새로운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국의 신념으로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화였죠. 19금 같은 15세 관람가 독전이 506만 관객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약 조직과 경찰의 암투를 그린 독전은 잔인한 폭력과 마약이라는 민감한 소재와 수위 높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만 15세 관람가로 개봉하면서 많은 질타를 받았었죠. 또 최대 1530개의 스크린 점유로 스크린 독점까지 거론되면서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선을 넘고 계시네요. 올해 전세계 흥행 기록 7위를 차지한 데드풀 2편 바로 한 주 뒤에 개봉하는 악재가 있었는데도 개봉과 동시에 데드풀을 2위로 끌어내리면서 쥬라기 월드 개봉 이전까지 한동안 흥행 독주를 이어나갔는데요. 잘하자. 사실 이 영화가 입소문으로 역주행한 케이스도 아니고 전반적인 평단의 혹평이나 엇갈린 관객의 평가까지 감안하면 독전의 흥행은 전형적인 마케팅의 승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솔직히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던 영화가 김주혁 배우의 유작이 되었다는 게 본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마 여기도 핸드폰 보자고 하면 못 보여줄 사람 많을걸? 2018년 또 하나의 흥행 이변, 완벽한 타인이 524만 관객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작이나 경쟁작이 거의 없었던 시기에 개봉하면서 1300여 개 스크린을 차지해서 스크린 점유 면에서는 웬만한 대작 영화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는데요. 내가 잘못했다 씨발. 됐냐? 특별한 사건 없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상황극이라는 특성상 톱10 영화 중에서 가장 적은 제작비인 30억 원으로 만들어져서 가성비 면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야, 이 진실게임 진짜 재밌다. 무슨 연쇄살인범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짜릿해. 이 영화를 연출한 이재규 감독은 2014년 120억 원이 투입된 영린으로 데뷔했었지만 385만 관객에 머물면서 흥행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미쳤나봐. 4년 만의 컴백으로 제작비는 4분의 1로 줄이고 흥행은 2배 가까이 기록하면서 완벽한 금이환영 케이스가 되었죠. 이런 관점에서 완벽한 타인은 영화의 기획과 개봉일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의외의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자 왔어요. 내 거야. 자기 몸이 그리워? 이게 뭐야? 시작이 좋다. 시작이 좋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3위부터는 개봉일 때문에 순위가 조금 꼬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개봉한 영화들이 작년과 올해 순위 모두에서 불이익을 받는 점을 감안해서 연말에 개봉했던 두 영화들을 모두 올해 개봉작으로 계산했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따져보면 올해 흥행 순위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에이씨, 내가 이런 비주얼 고주와 이런 얘기 다 해야 되는 너한테 새끼야? 그래서 3위는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꽃미남 성주 조인성 주연의 안시성이 차지했습니다. 안시성, 명당, 협상 세 편의 한국 영화가 추석 연휴에 동시에 개봉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내가 성주일세. 결국 544만 관객으로 경쟁작들의 2배가 넘는 흥행을 기록한 안시성이 추석 극장과 전쟁에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안시성은 순제작비 150억 원, 마케팅 등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220억 원대의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순제작비로만 따져도 손익분기점이 거의 500만 관객에 근접하기 때문에
544만의 흥행이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위는 4일 차이로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1987이 차지했습니다. 1987년의 뜨거운 역사를 담아낸 1987은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배우들의 총집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 1980년대를 재현한 대규모 세트와 여러 CG 분량으로 이 영화의 제작비는 안시성과 거의 비슷한 145억 원에 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를 다뤘던 송강호 주연의 택시 운전사 역시 15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걸 감안하면 이런 근현대사를 다룬 영화들이 결코 쉽게 만들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다는 걸 잘 알 수 있는데요. 각하께서 심려가 크십니다. 택시 운전사보다 흥행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이긴 했지만 전체적인 완성도와 그 역사적인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최고의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2년 연속 불굴의 1위입니다. 신과 함께 1, 2편을 하나로 묶어서 1위로 선정했습니다. 신과 함께는 1, 2편을 동시에 제작해서 작년과 올해 나누어서 개봉했는데요. 이야기 전개상으로도 거의 이어지는 한 편의 영화와 다름없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순위를 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1편이 1441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명량에 이은 역대 흥행 순위 2위를 차지했었고요. 이번 2편 역시 1227만 관객으로 하나의 시리즈로 쌍천만의 기록을 가진 유일한 한국 영화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넌 무릎을 꿇고 반말을 하니? 무슨 경우야? 맥락 없이. 신과 함께는 1편의 매출로 1, 2편 제작비 모두를 회수하는 수준이어서 2편의 흥행은 완전히 수익으로 직결된다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개봉한 마녀를 비롯해서 조선명탐정, 탐정 같은 시리즈 영화들이 의외의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작사 입장에서도 또 관객의 입장에서도 오랜 기간 이어지는 시리즈 영화에는 분명 여러 장점과 그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영화 시장에서도 잘 기획되고 오랫동안 숙성된 캐릭터들이 이끌어가는 멋진 시리즈 영화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빨간독교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천년전 얘기를 왜 해요? 아, 좀 들어줘, 내 말 좀. 네. 맨날 이 새끼 말 졸라 짧아요. 씨.